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토토예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의 날씨는 어떤가요? 오늘 한국의 날씨는 꽤 추워요. 어제 비가 왔거든요. 보통은 이 시기가 되면 비보다는 눈이 와야 하는데 어제는 비가 꽤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도로가 꽝꽝 얼었어요. 그곳의 날씨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한국 사람들이 보통 누군가랑 대화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날씨예요. 정치, 연예인 얘기 이런 것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대화의 시작으로 많이 합니다. 일종의 스몰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날씨를 표현하는지 기본적인 날씨 표현과 더불어서 계절별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날씨 표현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팟캐스트를 듣고 난 후에는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날씨를 한국어로 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한국의 날씨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외출하기 전마다 이 날씨를 꼭 살펴보는 편이에요. 오늘 최고 기온, 최저 기온은 몇 도인지, 비가 오는지 아닌지. 왜냐하면 저는 좀 추위도 많이 타는 편이어서 특히 요즘 같은 겨울에 날씨가 어떤지 꼭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확인한 날씨를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약간 어색하다. 그 사람과 내가 친밀하지 않은 사이를 어색한 관계, 어색한 사이라고 하는데요. 그럴 땐 뭔가 대화의 빈 공간, 그 여백을 채워야만 할 것 같은 압박이 저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 정말 좋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정 의문문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날씨 진짜 좋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도 좋다고 생각하면 네, 오늘 날씨 진짜 좋네요. 라고 대답하면 되고 만약 내 생각에는 오늘 날씨가 안 좋다 라고 한다면 아니요, 별로 안 좋은데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가볍게 대화를 시작하고 싶을 때, 와, 오늘 날씨 진짜 좋네요. 오늘 날씨 좋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같이 천천히 따라 말해볼게요. 오늘 날씨 좋네요. 한 번 더 말해볼게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이번엔 조금 더 빠르게 말해볼게요. 오늘 날씨 좋네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오늘 날씨 좋네요. 보통 누군가랑 가볍게 대화를 시작하고 싶을 때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보통 친구를 만나거나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저는 춥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와, 오늘 진짜 추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한번 같이 말해볼까요? 와, 오늘 진짜 추워요. 이번엔 조금 더 빠르게 말해볼게요. 와, 오늘 진짜 추워요. 혹시 말하는 게 조금 어렵다면 잠깐 영상을 멈춰두고 따라 말해도 좋습니다.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날씨가 제 기분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날씨가 맑고 화창할 때는 저도 기분이 되게 좋은데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리면 왠지 모르게 기분도 좀 우중충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날씨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감정, 기분에도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늘 날씨가 좋을 때면 화창한 날씨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제 기본적인 날씨 표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맑다입니다. 맑다는 해가 화창하게 떠 있을 때, 구름도 없이 하늘이 파랗고 깨끗할 때 맑다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표현으로는 흐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보통 흐리다라는 표현은 하늘이 어두운 색일 때, 먹구름이 잔뜩 끼었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말해 볼게요. 오늘 날씨 맑아요. 조금 더 빠르게 말해 볼게요. 오늘 날씨 맑아요. 이번에는 흐리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이 흐려요. 조금 더 빠르게 말해 볼게요. 오늘 하늘이 흐려요. 또는 구름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맑다, 흐리다 라는 표현도 있지만 비슷한 의미로 화창하다 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을 때, 와, 오늘 날씨 좋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늘 날씨 화창하다, 오늘 날씨 화창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맑고 밝아서 기분이 좋은 날, 그런 날 오늘 날씨 화창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덥다와 춥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덥다라고 하는 건 내가 느꼈을 때 몸이 너무 뜨거워서 조금 열을 내리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들 때 덥다고 하고요. 반대로 춥다고 하는 건 요즘처럼 찬 바람이 불어서 내 몸의 온도가 너무 낮아졌을 때, 이걸 더 높이고 싶을 때 춥다라고 합니다. 덥다와 관련된 표현으로는 한국인처럼 말하려면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 더워요. 이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무라고 하는 부사는 보통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와 함께 사용합니다. 덥다, 춥다가 사실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라고 하는 부사를 붙여서 너무 덥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더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 번만 같이 말해볼까요? 오늘 날씨 너무 더워요. 이 너를 더 강조하면 훨씬 더 강조할 수 있습니다. 덥다는 것을요.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진짜 더워요. 마찬가지로 진짜에서
지인을 길게 발음하면 더운 것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같이 말해볼까요? 오늘 날씨 진짜 더워요. 정말 더운 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여름이 되어서 너무 덥고 진짜 더운 곳을 더 넘어섰을 때, 내가 더위 때문에 너무 힘들 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표현, 미치게 더워요 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너무 더워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한 번만 같이 말해볼게요. 미치게 더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미치게 덥다 라는 표현보다 이 다음에 소개할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네 번째 표현, 오늘 날씨 찜통이에요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찌다 라는 단어 있죠? 예를 들어서 고구마 같은 걸 쪄서 먹을 수도 있고 만두 같은 걸 쪄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날씨가 마치 나를 찜통에 넣고 찌는 것처럼 너무너무 더울 때, 그때 오늘 날씨 찜통이에요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날씨 찜통이에요. 내가 찜통 안에 들어간 만두가 된 것처럼 너무 더울 때, 오늘 날씨 진짜 찜통같이 덥네요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 마치 내가 찜질방에 딱 들어갔을 때 너무 갑자기 더운 공기가 확 느껴진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 숨이 막혀요 입니다. 숨을 제대로 쉬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내가 시원하게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가게에 있다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숨 막히게 더운 경험 다들 해보셨을까요? 갑자기 더워서 숨을 잘 못 쉬겠을 때 숨이 막혀요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덥다와 관련된 표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이번에는 춥다와 관련된 표현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 너무 추워요. 아까 너무 더워요 라고 했죠? 너무라는 부사를 덥다 라고 하는 형용사와 같이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두 번째, 너무 추워서 내 뼈도 차가운, 시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뼛속까지 추워요. 날이 너무 차가워서 내 살을 파고들어서 이 뼈까지 추울 때 뼛속까지 추워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뼛속까지 추워요. 뼛속까지 추워요. 너무 춥다는 말입니다. 또 겨울이 되면 그냥 노출되어 있는 내 신체 부위들도 춥답니다. 세 번째 표현, 손이 얼 것 같아요 라는 표현입니다. 너무너무 날씨가 추워서 손이 꽁꽁 얼어버릴 것 같을 때 손이 얼 것처럼 추워요. 손이 얼었어요. 손이 얼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 번만 말해볼게요. 손이 얼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번째, 저는 특히 겨울이 되면 손도 시렵긴 하지만 이 귀도 추워요. 귀도 시려워요.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네 번째,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이 추워요. 입니다.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면 귀가 빨갛게 변하잖아요. 내 귀가 떨어져 나갈 것만큼 춥다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말해볼게요. 귀가 떨어져 나갈 것처럼 추워요. 일종의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오늘 너무 추워서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아. 손이 꽁꽁 얼어버렸어. 이런 표현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어서 비와 눈에 대한 표현도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일 먼저 비가 내릴 때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가 와요 라고 표현합니다. 비 온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많이 사용해요. 근데 비가 많이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가 금방 개는 그런 비를 소나기라고 하는데요. 그럴 때는 소나기가 와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비가 마구 내리는 게 아니라 되게 부슬부슬하게 내릴 때 비 알갱이, 빗물의 크기가 되게 작을 때 그때는 부슬비가 내린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너무 비가 거세게 올 때는 장대비가 내린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장대라고 하는 길쭉한 막대기처럼 비가 세차게 내린다는 뜻이에요. 이어서 눈과 관련된 표현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요 했던 것처럼 눈이 내릴 때는 눈이 와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눈이 와요. 여기서 잠깐 깨알 지식을 알려드리자면 사실 우리 신체 부위 중에도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하고 우리 신체의 일부인 눈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 맥락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내 신체의 일부인 눈을 말하는 건지 구별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얘기할 때는 눈을 더 길게 발음합니다. 사실 눈 깜빡이는 속도는 정말 한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신체 부위의 눈을 얘기할 때는 눈을 짧게 말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길게 이야기한다 라는 깨알 상식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걸 뭐라고 할까요? 그때는 한박눈이라고 합니다. 한박눈은 크고 예쁜 눈을 말해요. 눈이 아주 작게 흩날리는 게 아니라 펑펑 쏟아질 때 그때 와, 한방눈이 내린다. 한방눈이 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눈이 바닥에 내려앉을 거 아니에요. 그걸 눈이 쌓였어요 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눈과 관련된 표현들 따라 말해볼게요. 눈이 와요. 한방눈이 와요. 바닥에 눈이 쌓였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은 사계절이 있는 나라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각 계절별 날씨는 어떤지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봄의 날씨는 따뜻해요. 따뜻하다는 말은 내가 춥지도 덥지도 않고 약간 따뜻한 쪽, 뜨거운 쪽에 가까울 때 따뜻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분 좋게 더울 때, 덥지는 않은데 따뜻할 때 warm 이런 걸 따뜻하다 라고 합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포근하다 라고도 표현해요. 오늘 날씨가 포근하겠습니다. 이런 거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날씨가 따뜻할 것 같다, 포근하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봄과 가을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일교차가 커요. 일교차라고 하는 것은 아침과 밤의 온도 차이를 말해요. 즉, 그 말은 일교차가 크다면 아침에는 추웠는데 낮에는 따뜻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아침에도 춥고 낮에도 추우면 일교차가 크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겉옷을 꼭 챙겨야 합니다. 내가 간단하게 걸칠 수 있는 얇은 옷을 챙기는 것이 좋아요. 봄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따뜻하다, 포근하다, 일교차가 크다 라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이어서 여름 날씨 표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여름 날씨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덥고 습하다. 덥고 습하다는 거예요. 덥다 라고 하는 건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 습하다 라고 하는 건 공기 중에 물이 많아서, 수증기가 많아서 축축할 때 습하다 라고 합니다. 습하다 라고 쓰고 읽을 때는 습하다 라고 읽어요. 이렇게 날씨가 습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침에 머리를 고데기를 하고 나가도 금방 축 가라앉아 버려요. 내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헤어 스타일링을 해도 금방 축 풀려 버립니다. 그래서 여름 날씨는 습해서 힘들어요. 날씨가 습하니까 땀도 안 말라요. 세 번째 표현, 끈적끈적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서 내가 서로 손이 닿았는데 질척질척 거리는 느낌. 뭔가 깔끔하지 않고 남아있는 느낌. 그럴 때 끈적끈적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여름 날씨는 장마라고 하는 시기가 있어요. 장마는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런 여름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덥다, 습하다, 끈적끈적하다 알려드렸습니다. 이어서 가을 날씨 표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봄 아니면 가을을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을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표현, 선선하다입니다. 선선하다는 건 뭐냐면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로 서늘하다 라는 뜻이에요. 가을이 되면 이제 여름처럼 더위가 많이 찾아왔던 시기는 지나가는데요. 그러면 날씨가 조금씩 선선하다, 선선해지고 있다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너무 끈적끈적하고 습해서 힘들었다면 가을에는 쾌적해요.
쾌적하다는 말은 상쾌하다, 즐겁다, 상쾌해서 즐겁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습기가 많이 사라지니까 굉장히 상쾌하고 뽀송뽀송한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또 가을에는 하늘이 높다 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해요. 하늘이 더 높은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을의 하늘은 푸른 것으로 유명한데요. 높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시기가 가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예쁜 단풍을 보면서 산책을 하기가 좋아요. 가을에는 산책을 하기 좋다. 가을 날씨는 선선하다. 가을 날씨는 쾌적해요. 가을 하늘은 높아요. 이런 표현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겨울 날씨 표현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겨울 날씨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춥고 건조하다입니다. 자, 그러면 춥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알았지만 건조하다는 건 또 모를 수도 있잖아요. 건조한 건 습한 것의 반대입니다. 이번에는 공기 중에 물이 없어서, 즉 수증기가 없어서 너무 피부가 쩍쩍 갈라지고 보습이 필요한 그럴 때 우리가 건조하다라고 합니다. 겨울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첫 번째, 칼바람이 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칼과 바람을 합쳐서 만든 합성어예요. 칼은 칼로 베이면 아프잖아요. 근데 바람도 정말 칼에 맞은 것처럼 아픈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바람은 굉장히 차갑다 보니까 그 바람이 내 볼을 스쳐갔을 때 아프다 라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그럴 땐 우리가 칼바람이다, 칼바람이 분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두 번째, 바람이 매서워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매섭다 라는 것도 일종의 무섭다 이런 뉘앙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춥고 건조하니까요. 세 번째, 길이 얼었어요. 길이 얼었다는 건 길이 미끄럽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길도 미끄럽고 바람도 매섭고 칼바람도 불다 보니 나가기 전에 따뜻하게 옷을 챙겨 입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는 겨울에는 패딩을 입어주고 종종 손이 너무 얼 것 같을 때 핫팩도 사용해요. 겨울에는 특히 감기 조심하세요 라는 말도 되게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날씨와 관련된 문장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같이 천천히 따라 말해 볼게요. 첫 번째, 오늘 날씨 왜 그래요? 입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졌거나 더워졌거나 비가 오거나 뭔가 이상할 때 오늘 날씨 왜 그래요? 왜 이래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날씨 왜 그래요? 사실 누군가한테 이유를 듣고 싶어서 하는 말은 아니고 일종의 투정이라고 할까요? 조금 더 빠르게 말해볼게요. 오늘 날씨 왜 그래요? 입니다. 두 번째 표현, 갑자기 추워졌어요. 요즘에는 날씨가 휙휙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가을인데도 겨울처럼 추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러면 반대로 더워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세 번째 표현.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어요. 입니다. 조금 더 빠르게 말해 볼게요.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과 한국어로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법을 배워보았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오늘 날씨를 좀 이야기해보자면 오늘은 날씨가 흐려요. 그리고 칼바람이 붑니다. 많이 춥다는 뜻이에요. 어제 비가 내려서 지금 도로가 꽁꽁 얼었어요. 그럴 때에는 꼭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감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봄인 것 같아요. 이제 옷도 얇게 입을 수 있고 꽃도 피어나는 시기니까 얼른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날씨 표현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대화를 처음 시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표현이니까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한번 말을 건네보세요. 오늘 날씨 진짜 좋지 않아요? 오늘 날씨 좋네요. 오늘 날씨 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이 한국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표현을 알려주는 팟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주제가 있으면 지금처럼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 주제로 찍어보도록 노력해 볼게요. 한국은 날씨가 너무 추워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